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용돌이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용돌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바람이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는 토네이도라든지 태풍, 그리고 중위도 고저기압, 그리고 굉장히 오래 한 곳에 머무르는 그 블라킹 현상, 그리고 북극 지역에 존재하는 폴라 볼텍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소용돌이도의 소용돌이의 한 예들입니다. 자, 그러면 소용돌이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정의되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유체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있는가가 바로 소용돌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용돌이도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개념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용돌이도를 정의하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회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전축에 있어야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가, 이것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회전축이 없으면 회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펜이 있을 때 지금 이 펜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회전은 이 펜을 중심으로 직각하는 평면상에서 도는 회전이 되겠죠. 두 번째로 예를 들어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되는 회전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의 개념이 없이는 회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회전과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회전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회전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학에서 다루는 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X축 방향의 회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회전이 있겠죠. Z축 방향의 회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항공기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X축 이 회전으로 이렇게 항공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갈 수도 있고요. Y축 방향으로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돌 수도 있겠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셔서 어떻게 회전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전은 오른손 법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오른손에서 엄지가 가리치는 방향이 회전축의 방향입니다. 회전축. 그래서 이것을 회전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 회전은 항상 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상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오른손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아드는 방향.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반대지만 잘 상상을 하시면 지금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 이 축에 대해서 반시계 감아드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오른손을 들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회전의 방향입니다. 플러스 회전이 반시계. 단 이러한 것은 이제 북반구에서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반구는 반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얘기는 지금 북반구에서 제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회전은 반시계다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그래서 플러스 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소용돌이도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손 법칙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학적으로 소용돌이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소용돌이도는 컬 벡터 V로 간단하게 정의됩니다. 컬 벡터 V. 이것을 오메가라는, 사실상 이것은 벡터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라는 회전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컬 V, 이거 앞에서 우리 어떻게 전개하는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V라고 하면 이것을 성분별로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IJK를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컬이니까 컬의 요소인 파샬 X, 파샬 Y, 파샬 Z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행에 이제 벡터 V의 성분인 UVW 바람을 이렇게 써주고요. I 곱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 써주고요. 마이너스 J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K를 기준으로 해서 막대기를 끈 다음에 여기 있던 녀석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몇 번 반복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 부분 3강이었던가요? 거기서 제가 벡터 연산에 대해서 잡아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이번 강의를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분은 K방향 성분입니다. 자, 앞에서 회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 성분, J 성분, I 성분, J 성분, K 성분 회전을 정의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요. 그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수평회전이죠. 수평회전이라는 건 지금 어떤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런 Z축이 있을 때 이 Z축 상에서 이렇게 평면, 지표면 상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볼텍스가 중요하죠. 그걸 나타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요 K 성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특별히 요 성분만 따로 끄집어내서 볼티시티라고 정의하고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영어로는 볼티시티, 한국말로는 소용돌이도라고 수평 소용돌이도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이 왜 회전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수식이 지닌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소용돌이도라고 하고 특별히 이게 상대 소용돌이도라고도 하는데 이 상대 소용돌이도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용돌이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히 살펴보면 컬 V는 3차원이고 기본적으로 I 성분, J 성분, K 성분이 있어서 K 성분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상대 소용돌이도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소용돌이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런 J 성분이라든지 I 성분 같은 것들을 무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광기상학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J 성분이라든지 I 성분이 굉장히 역학에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조스케일 다이나믹스, 중규모 기상학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 중규모 대류계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할 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냐면 이러한 축이 이 경우에 회전축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회전축이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바람 성분이 지금
대류운에 의해서 대류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상승 운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궤적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궤적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직 단면을 통해서 움직이던 회전이 수평 성분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이것은 뭔가 새로운 회전 성분이 창조됐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연직 회전이 수평 회전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 뭔가 와도 소용돌이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소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수평 소용돌이도가 연직 소용돌이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불안정도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 중규모 대류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이번 강의에서 배울 종강규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의 역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상대 소용돌이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 소용돌이도의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지구 소용돌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lanetary vorticit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소용돌이도를 정의를 할 때 연직 좌표계에서의 그 연직 축에 대한 어떤 회전을 다뤘는데요. 자,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양상인데요. 여기 관찰자가 서 있고, 이 관찰자가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통 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을 하죠. X, Y, Z 이런 좌표계를 설정을 해서 역학을 기술하는데요. 이 관찰자가 바라보는 회전, 이 관찰자가 바라보는 회전은 지금 지구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이렇게 회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지구에 고정된 좌표계의 상대적인 회전이라는 개념에서 상대 소용돌이도라고 합니다. 이런 회전을. 그런데 자, 문제는 이 관찰자와 좌표계가 돌고 있죠. 그죠? 계속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전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회전 성분을 지구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lanetary vorticity라고 하고요. 자,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붙어 있는 이런 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팽이. 자, 이 팽이와 북극점 위에 이렇게 축을 이렇게 생성시킨 다음에 회전을 북극 방향으로 이렇게 북극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방향으로 회전축을 설정한 다음에 회전을 우리가 팽이의 회전을 잰다고 생각을 보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 왔을 때는 팽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축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러한 원상 회복을 하게 되죠. 1회전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planetary vorticity, 즉 지구 소용돌이에 의해서 팽이가 한 바퀴 회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팽이의 회전을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팽이 머리 꼭대기, 지금 위에 있는 요 팽이의 꼭대기에다가 다시 요 팽이의 꼭대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축을 설정을 하고 팽이가 회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 회전이죠. 팽이의 상대 회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축을 이번에는 이 북극점 위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팽이의 회전을 측정을 한다면 이것은 요런 지구 회전에 의한 팽이의 회전 성분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회전을 구별을 해서 상대 소용돌이, 그 다음에 지구 소용돌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 소용돌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지구 소용돌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자, 어쨌든 소용돌이는 컬에다가 뭔가 속도를 해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용돌이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 소용돌이니까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는 이런 각 위도상에서 정의되는 회전선 속도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v earth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회전선 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구해서 이 컬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수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오메가라는 값이 톡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유도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수식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분들께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이건 어디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고체의 경우, 그러니까 solid, 영어로는 solid body r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solid body rotation. solid body rotation의 소용돌이도는 항상 이 오메가로 일정하다. 요 문구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컵이건 뭐 그냥 어떠한 물체든 간에 이게 그대로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을 한다면,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면 그 고체 상태의 소용돌이도는 항상 그 회전축의 그 회전 각속도의 2배 한 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 이 오메가가 뭐죠? 지구 회전 각속도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지구 회전 각속도입니다. 지구는 사실 이건 벡터인데요. 오메가라는 속도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죠. 그 회전하는 각속도를 2오메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구 소용돌이도는 2오메가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부분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절대 소용돌이의 개념입니다. 절대 소용돌이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bsolute volticit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 소용돌이도, 어떤 좌표계를 고정하고 그 좌표계에서 측정한 회전 플러스 그 다음에 행성 소용돌이도 planetary volticity, 이 두 개를 더하면 절대 소용돌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적인 소용돌이도, 정말로 총 회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회전과 좌표계가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을 함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소용돌이도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줘야 정말로 절대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회전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용돌이도는 기본적으로 기호로는 우리가 에타라고 하고요. 읽기로는 에타라고 읽는데요. 에타는 제타 플러스 F로 나타납니다. 이 수식은 뒤에서 우리가 계속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복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F가 무엇인가? F가 굉장히 중요한 양이죠. 앞에서 배웠죠. 코리올리 파라미터.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배운 코리올리 파라미터가 아무런 그냥 단순히 전향력을 디파인 하는데 사용된 그러한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구가 오메가라는 앞에서 지구 회전 각속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요. 그리고 지금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에 그 법선 벡터가 벡터 n이라고 생각을 하면 개념이 뭐냐면, 여기 지구 회전을 우리 관찰자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투영을 하게 되면
요런 정도의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런 정도의 회전을 우리가 서 있는 위도대에서의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 벡터는 우리 법선 벡터인 요런 성분과 그렇지 않은 요런 성분으로 또 분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요 벡터를 그대로 요 오메가 회전 벡터를 이 오메가 회전 벡터를 다시 관찰자가 서 있는 이 위도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요런 회전 벡터가 되겠죠. 이것을 이 축과 이 축으로 분해를 해서 투영을 시킵니다. 이렇게 투영을 하면 수학적으로 이 오메가 사인 파이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지금 오메가 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인데 지금 절대 행성 소용돌이도가 사실은 2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오메가를 투영하게 되면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내가 느끼는 이 관찰자가 느끼는 행성 소용돌이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자가 느끼는 행성 소용돌이도는 2오메가가 아니라 반드시 내 좌표계의 머리에 투영한 머리 꼭대기로 가는 법선 벡터에 투영한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F 코리올리 파라미터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상대 소용돌이도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소용돌이도는 에타로 정의가 되는데 제타 플러스 F가 된다. 그죠? 관찰자 좌표계에서의 그 고정된 좌표계에서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상대적인 회전 플러스 그 행성 소용돌이도의 그 관찰자 좌표계로의 투영 2오메가 사인 파이. 그죠? 간단하게 이것을 행성 소용돌이도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절대 소용돌이도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요 항의 의미들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항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람이 Y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이제 Y 방향으로 갈수록 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파샬 U, 파샬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회전 성분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앞에서도 봤듯이 이런 어떤 팽이 같은 걸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팽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바람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축에 대해서. 그죠?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반대로 이런 X 방향으로 V 윈드가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팽이를 가정을 하면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런 상황, 파샬 U, 파샬 Y가 음수인 상황, 파샬 V, 파샬 X가 양수인 상황이면 팽이는 어떻게 회전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 팽이를 항상 생각하시면 그 소용돌이도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 소용돌이도는 회전을 일으키는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소용돌이도가 양수가 되는 그런 반시계 방향이 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 상황과 이 두 가지 상황, 위 그림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상대 소용돌이도의 그 미분항으로 이렇게 정의된 바람 분포가 왜 양의 소용돌이도를 기여하는 요런 컨피규레이션일 때 양의 소용돌이도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양의 소용돌이도인 경우에 반시계 방향이고 또 이것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은 요게 직윤풍이 저기압이 존재할 때 요런 반시계 방향 흐름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직윤풍은
왼쪽에 저기압을 두고 항상 이렇게 불어나가기 때문에 사이클로닉, 반시계 방향, 저기압성 회전 전부 같은 말입니다. 요 용어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지만 뒤에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렐러티브 볼티시티가 양수인 경우고요. 양의 사용도리도인 경우고요. 반대로 이제 안타이 사이클로닉, 시계 방향, 고기압성 회전, 이게 바로 음의 상대 소용도리도고요. 여러분들 북반구에서 고기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직윤풍의 바람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시계 방향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전부 같은 개념을 회전에 대해 있어서는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제가 소용도리도를 말씀드렸을 때 사용한 그림이 요 두 그림이었는데요. 요 두 그림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바람의 속도가 바뀌는 현상, 이런 것들을 쉬어라고 하는데요. 바람 쉬어라고 하는데, 지금 쉬어에 의해서 회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 지금 왼쪽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Z축의 북쪽 같은 경우에는 양의 소용도리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Z축의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음의 소용도리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도리도가 반드시 쉬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용도리도는 또한 어떤 곡률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팽이가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이런 어떤 고기압, 저기압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이 팽이가 어떤 바람의 쉬어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등 간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지휘고조장이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팽이가 움직이는데 그 효과만으로도 지금 팽이가 마치 회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치가 있는 부분에서는 음의 와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트러프가 있는 곳에서는 양의 와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계 방향 회전,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 회전이죠. 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용도리도는 크게 두 가지 바람의 분포에서 제너레이션이 된다. 하나는 쉬어 효과, 다른 하나는 곡률 효과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어 소용도리도가 만들어지는 기압 배치와 곡률 소용도리도가 만들어진 기압 배치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쉬어 소용도리도는 이렇게 등압선이 간격이 달라질 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직윤풍의 강도가 여기서 훨씬 더 강하고 여기서 약하게 되겠죠.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직윤풍의 강도가 여기서 강하고 여기서 약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팽이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회전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팽이를 세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저기압성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 이런 경우는 고기압성 시계 방향 회전.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쉬어 소용도리라고 하고요. 곡률 소용도리도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러한 저기압, 고기압이 배치되어 있을 때 직윤풍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곡률 소용도리도를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등고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기도상에서 소용도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예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소용도리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소용도리도가 세집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은 절대 소용도리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제타 플러스 F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F의 영향력이 세집니다. 왜냐? 이것은 2오메가 사인 파이기 때문에 위도가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이 위도 효과에 의해서 점점 2오메가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회전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절대 소용돌이도는 F여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큰 값이 있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소용돌이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등압선 간격이 지금 넓은 곳에서 좁아지는 곳,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등압선 간격이 좁은 간격에서 점점 넓은 간격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데서 바로 어떤 게 제너레이션 되죠?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시어 볼티시티가 제너레이션이 돼서 로테이셔널한 팽이를 여기 갖다 놓으면 회전하게 되겠죠. 로테이셔널한 어떤 바람 성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곡률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이런 부분도 저기압성 곡률이니까 로테이션한 볼티시티가 강해서 이러한 곡률 효과에 의해서 소용돌이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즉, 이 지역은 바로 곡률 효과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지역, 이 지역은 쉬어에 의해서 생기는 지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절대 소용돌이도가 커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일기도를 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